여러분, 지금 자녀를 의대에 보내려고 월 200만 원씩 학원비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퇴 후를 위해 꼬박꼬박 적금 붓고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그 돈 전부 길바닥에 버리고 계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성공의 공식은 정확히 4년 뒤 산산조각이 날 테니까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미래를 먼저 보는 남자, 일론 머스크의 확신입니다. 저축하지 마라. 의대 갈 필요 없다. 노동은 취미가 될 것이다. 도대체 2030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이러는 걸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 출근길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지갑과 인생을 지킬 소름 돋는 미래 보고서를 펼쳐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목한 운명의 시간, 바로 2030년입니다. 앞으로 딱 4년 남았습니다. 머스크는 이때가 되면 AI 하나의 지능이 전 인류 80억 명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뛰어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아인슈타인, 스티븐 호킹, 워렌 버핏 같은 천재들을 트럭으로 쏟아부어도 AI 한 대를 못 이긴다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는 특이점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지점이 온다는 거죠. 그때가 되면 우리가 알던 경제 법칙은 모조리 붕괴됩니다. 가장 먼저 박살나는 건 바로 희소성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돈을 왜 법니까? 좋은 집, 맛있는 음식, 최신 스마트폰이 귀하고 비싸니까 돈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런데 AI와 로봇이 결합된 세상에서는 이 공식이 깨집니다. 로봇은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파업도 안 합니다. 24시간 내내 미친 생산성으로 물건을 찍어냅니다. 지금 200만 원짜리 최신형 아이폰이 로봇 자동화 공정을 거치면 단돈 10,000원, 아니 1,0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필품 가격이 바닥을 치는 초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초디플레이션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물건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과연 지금처럼 허리띠 졸라매고 현금을 모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머스크는 단호하게 저축은 의미 없다고 말합니다. 화폐라는 교환 수단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죠. 그런데 진짜 공포는 내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내 밥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AI 시대에 가장 먼저 사라질 직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머스크는 고소득 연봉을 받는 화이트 칼라 엘리트들이 가장 먼저 짐을 싸게 될 거라고 예언합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디지털 정보로 이루어진 일은 AI가 인간보다 수만 배, 수억 배 더 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회계사? 숫자는 AI의 모국어입니다. 번역가? 전 세계 언어를 0.1초 만에 통역합니다. 변호사? 수만 개의 판례를 외우는 건 일도 아닙니다. 심지어 AI를 만든 실리콘밸리의 천재 코딩 개발자들조차 자신들이 만든 AI에 의해 해고될 위기입니다. 머스크는 현재 사무직 업무의 50%는 당장 AI로 대체해도 회사가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실수도 안 하고 월급 올려달라고 떼쓰지도 않고 상사 뒷담화도 안 하는 AI 직원이 있는데 굳이 인간을 쓰겠습니까? 지금 사무실 옆자리에 김대리, 박 과장, 그리고 당신. 셋 중 한 명은 내일 당장 없어져도 아무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살아남는 건 흙먼지 뒤집어 쓰는 직업들입니다. 배관공, 전기기사, 용접공 같은 블루칼라 직종들이죠. 현실 세계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로봇이 아직 완벽하게 대응하기 어렵거든요. 녹슨 나사 하나 푸는 요령, 좁은 배수구에 몸을 구겨 넣는 기술은 아직 인간의 영역입니다.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영원한 꿈, 의대 입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머스크는 아주 구체적인 시점을 박아버렸습니다. 3년 안에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세계 최고의 외과 의사보다 수술을 더 잘하게 될 것이다. 10년 뒤가 아닙니다. 고작 3년, 2029년이면 게임 끝난다는 겁니다. 지금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가 의대 졸업하고 전문의 따려면 15년은 걸립니다. 그런데 3년 뒤에 이미 로봇 의사가 수술실을 점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 의사는 수술을 1000번 해봐야 개인의 경험으로 끝납니다. 죽으면 그 노하우도 사라지죠. 하지만 로봇은 다릅니다. 미국 로봇이 성공한 희귀심장 수술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올리는 순간 한국에 있는 로봇도 아프리카에 있는 로봇도 동시에 그 기술을 마스터합니다. 이건 집단 지성을 넘어선 집단 진화입니다. 한 놈이 배우면 전체가 천재가 되는 구조를 인간이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이 환자라면 손 떨리는 늙은 명의에게 심장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오차범위 0.001mm의 로봇에게 맡기시겠습니까? 20년 뒤 의사면허증은 그저 옛날에 인간이 수술도 했었지라고 추억하는 골동품이 될지도 모릅니다. 머스크는 자기 자녀들에게 대학 안 가도 된다고 말한 적도 있는데 미래의 대학은 지식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그냥 또래들과 어울려 노는 비싼 사교 클럽이 될 거라고 말했죠.
지식은 이미 주머니 속 AI가 교수님보다 100배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배움의 의미, 성공의 사다리가 완전히 끊어진 세상.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요? 여기서 머스크는 아주 파격적인 경제 개념을 들고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AI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지면 국가에서 기본소득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의 돈, 월 100만 원 정도를 상상하죠. 그런데 머스크는 판을 훨씬 크게 봅니다. 바로 보편적 고소득입니다. 모든 사람이 귀족처럼 풍요롭고 럭셔리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로봇이 모든 생산을 담당하니까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이용에 수렴하기 때문입니다. 옷, 음식, 집, 자동차, 모든 게 넘쳐나는 풍요의 시대. 이때 노동은 생존 수단이 아니라 선택적 취미가 됩니다. 지금 주말 농장에서 땀 흘려 상추 키우는 분들 계시죠? 마트 가면 1,000원이면 사는 걸 굳이 고생해서 키웁니다. 왜요? 재밌으니까요. 보람 있으니까요. 미래의 직업이 딱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일하고 싶으면 스포츠나 게임처럼 즐기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세상. 정말 꿈 같은 유토피아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등골이 서늘한 질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로봇보다 못하는데 내 삶의 의미는 어디서 찾아야 하지?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내가 평생을 바쳐 쓴 소설보다 AI가 1초 만에 쓴 소설이 더 감동적이라면? 내가 그린 그림보다 AI 그림이 더 아름답다면? 우리는 과연 자괴감에 빠지지 않고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정신적 공허함. 이것이 다가올 미래의 진짜 위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머스크는 인간의 신체를 개조하려는 미친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잠시 머스크의 비밀병기, 로봇 옵티머스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 로봇, 계란을 깨트리지 않고 집을 정도로 섬세해졌고 이미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건 성능이 아니라 가격입니다. 머스크의 목표 가격은 대당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천만 원대, 소형차 한 대 값입니다. 편의점 알바생 한 명을 1년 쓰는 비용보다 쌉니다. 사장님들 계산기 두드려 볼까요? 이 로봇은 월급, 퇴직금, 사대보험, 주유수당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불평도 안 하고 24시간 풀가동합니다. 1년만 쓰면 본전 뽑고 그 뒤로는 평생 공짜 노동입니다. 인간이 이 가성비를 이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머스크는 미래에 인간 한 명당 로봇이 2대, 많게는 10대까지 보급될 거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면 로봇은 800억 대가 돌아다니는 세상. 식당, 카페, 공장, 병원, 길거리. 어딜 가나 사람보다 로봇이 더 많은 세상. 이게 불과 10년, 20년 뒤의 풍경입니다. 그런데 이 로봇들이 인간을 돕기만 할까요? 만약 AI가 스스로 목적을 설정하는 단계, 즉 초지능으로 진화한다면요. 우리는 로봇의 주인이 아니라 로봇의 애완동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준비한 최후의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뇌에 컴퓨터를 심는 겁니다. 머스크의 뉴럴링크, 많이 들어보셨죠? 인간의 뇌에 칩을 심어서 AI와 뇌를 직접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이미 사지마비 환자가 생각만으로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고 게임을 하는 임상시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최종 목표는 우리 뇌의 업그레이드입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스마트폰 검색할 필요도 없이 생각만 하면 AI가 뇌로 정답을 쏴줍니다. 외국어 공부 필요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뇌 속 통역이 됩니다. 머스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AI와 경쟁하려 하지 마라. 이길 수 없다. 차라리 AI와 하나가 되라. 사이버네틱 유기체, 즉 사이보그가 되는 것만이 인류가 도태되지 않고 생존할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수술 과정도 충격적입니다. 라식 수술처럼 로봇이 자동으로 두개골을 열고 머리카락보다 얇은 전극을 심고 30분 만에 끝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뇌에 칩을 받고 슈퍼휴먼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순수한 인간으로 남아서 AI의 보살핌을 받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이제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정의해야 하는 철학적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가장 먼저 침몰할 위기에 처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머스크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보고 국가적 비상사태를 넘어 문명의 붕괴 수준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합계 출산율 0.7명. 이대로 가면 3세대 뒤
우리 손자의 손자 세대에는 한국 인구의 97%가 증발합니다. 100명 중 3명만 남고 싹 사라지는 겁니다. 머스크의 농담이 뼈를 때립니다. 북한은 남한을 침략할 필요도 없다. 그냥 가만히 기다렸다가 텅 빈 남한 땅으로 걸어 들어오면 된다. 이미 한국은 기저귀보다 성인용 기저귀가 더 많이 팔리고 산부인과가 요양병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반문하겠죠. 인구 줄어도 로봇이 일하면 경제는 돌아가는 거 아니냐? GDP는 유지될 수 있겠죠. 로봇이 반도체 만들고 수출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사람이 없는 국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족이 사라지고 문화가 끊기고 공동체가 무너지는데 그게 나라인가요? 로봇과 노인들만 남은 텅 빈 도시. 그곳에 과연 활기가 있을까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기술을 누릴 젊은 인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국은 지금 AI 혁명과 인구 소멸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쓰나미를 동시에 맞고 있는 겁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개인으로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가 예언한 2030년의 충격적인 미래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노동이 사라지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살아남는 법은 딱 하나입니다.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 일해줄 로봇과 AI의 지분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월급 아껴서 적금 들 때가 아닙니다. 그 돈으로 AI 기업의 주식을 사든 로봇 ETF를 사든 미래의 생산성을 독점할 기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미래는 재앙이지만 흐름을 읽는 자에게는 단군 일의 최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